26 말의 진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가 말로 옳은 것은 말이 진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가 길어지면서 최고가 커진 것과 발가락 수가 감소되어 결국 가운데 발가락인 나만 발달한 것이다. 1. 가 목의 뼈, 나 넷째 발가락. 2. 가 다리의 뼈, 나 셋째 발가락. 3. 가 목의 뼈, 나 둘째 발가락. 4. 가 다리의 뼈, 나 첫째 발가락.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건 아마 교재가 바뀌어도, 교재가 새로 만들어져도 이 문제는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은 2번 다리의 뼈 그리고 셋째 발가락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길어져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가장 빨리 달릴 때 필요한 발가락 생각하면 가운데 발가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21년도에 기출된 적이 있던 문제입니다. 다리의 뼈 셋째 발가락, 요거 특히 셋째 발가락이 발달했다, 요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27. 현대말의 직접적인 조상인 에쿠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럽과 아시아에 널리 분포했으며 초원형, 고원형, 산림형으로 분류된다. 2. 초원형은 에쿠스 프세발스키라는 몽골의 야생마가 대표적이다. 3. 고원형은 약 200여 두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다. 4. 산림형은 산림이나 늪지역에 적응된 넓고 둥근 발굽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는 멸종된 상태다. 요거는 에쿠스에 관해서 이렇게 집적으로 딥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처음입니다. 네. 어쨌든 또 나올까 싶으면 좀 퀘스천이긴 해요. 네. 답을 말씀드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야생의 타르파는 멸종했고요. 최후의 것은 1887년 러시아 아스카니오나 인근에 죽은 것으로 기록된다 라고 책에 나와 있고요. 어쨌든 고원형의 에쿠스는 멸종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00여 두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동물에 사육되고 있다의 표현은 초원형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8. 말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류 역사에서 말이 가장 중요하게 쓰였던 용도는 농경용이었다. 2. 그리스인은 제갈을 만들어 말을 더욱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었다고 한다. 3.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4.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외국에서 여러 품종의 말이 들어와 제주도에 사육되기 시작하였다.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요 문제에는 그게 답은 아니죠. 답은 1번 농경용이 아니라 전쟁용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쟁용이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했다 이게 책에도 나오고 시험도 가끔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말의 역사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18세기 중요 이후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표현이 시험에 더 자주 나왔던 표현입니다. 어쨌든 전쟁용 18세기 산업혁명 말이 줄어들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과에는 당나귀와 얼룩말이 포함된다. 2. 온혈종은 열혈종과 냉혈종의 교접종이다. 3. 버새는 암말과 수, 당나귀가 교배하여 생산한 잡종이다. 4. 생물학적 분류체계에 따르면 말의 계통은 척색 동물문, 포유강, 기제목, 말과 말석으로 분류된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버새가 뭐고 노새가 뭐를 묻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버새는 수말과 암탉나귀예요. 그래서 그냥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세 있으신 분은 다 알죠. 수화보온천이라고 충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말, 암탉나귀 해서 수안보, 버새 이렇게 초성을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는 방법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참고로 노새는 반대로 암말과 수당나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잊을만 하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수안보, 수말과 암탉나귀는 버새다. 이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말의 품종은 미국의 서부와 남서부에서 목장감시용 말로 사용되었다. 단거리 경주용 말, 고기용 말로 개량되었고 체구가 작고 단단하다. 빠른 출발, 방향전환, 정지 능력 및 단거리 주파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1. 앵글로 아랍, 2. 아메리칸 쿼터호스, 3. 아메리칸 세들브레드, 4. 아메리칸 스탠더드 브레드. 전 솔직히 말 품종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그래도 저는 공부한 게 있어서 확실히 정답은 몰라도
한 두세 개 정도에서 헷갈려서 찍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틀리면 틀리나 보다 하고 빨리 풀고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어쨌든 평균 6점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품종이 내는 게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나와서, 그리고 어쨌든 이게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품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빨리 풀고 다른 걸 더 맞추자 뭐 이런 마음으로 후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아메리칸 쿼터호스가 그 보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메리칸 쿼터호스는 2020년도 국가자격 기출문제에 출제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볼 때마다 말의 품종 애워지지가 않아서 솔직히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들어가는 약간 그런 파트긴 합니다. 나머지 말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앵글로 아랍은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지방 원산지를 하고요. 더러브렐의 빠른 속력과 아랍의 지구를 겸비하도록 교잡하여 개량을 했고요. 지구력이 강하고 신장과 도약력이 우수합니다. 아메리칸 새들브레드는 승마에 적합한 말로 개량이 됐고요. 캐나다상 잡종말에 여러 품종의 말을 교잡을 해서 여행용 발걸음이 우아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는 개가 속보, 하니스 경주라고 하는데 이런 거 이용되고요. 미국의 속보용 말 공식 혈통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보와 측대보로 잘 달리는 말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품종, 특히 모건과 교잡을 많이 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술학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